41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Claims that local food production cut greenhouse gas emission. 자, 이렇다는 주장이죠. 자, local food production이 지역 음식 생산이 greenhouse gas emission을 줄인다. 이렇게 해서 줄인다. By reducing the burning of transportation fuel. 그러니까 어떤 이동할 때 이제 트럭으로 이제 이동 그 뭐야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을 그죠? 음식 물건을 그죠? 멀리 그렇게 하는데 드는 연료를 태워 갖고 하는 그런 환경 오염을 줄여 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줄인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요. 그거는 usually not well founded. 그는 보통 not well founded. 잘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Transport is the source of only 11% of greenhouse gas emission within the food sector. 푸드 섹터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만드는 거는요. 트랜스포트 운송 부분은 11%밖에 차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So, reducing the distance that the food travel after it leaves the farm. 이게 이제 음식이 이제 팜을 떠나갖고 이게 움직이는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far less important than 훨씬 덜 중요합니다. Reducing wasteful energy use on the farm. 팜에서의 그런 낭비적인 에너지 유즈를 줄이는 일보다 훨씬 덜 중요한 일입니다. Food coming from a distance, 멀리서 오는 음식은요, can actually be better for the climate. 사실은 기후에 좋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새로운 말이네요. Depending on how it was grown.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가에 따라서 멀리서 왔는데도 오히려 기후에 환경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냐면 field grown tomatoes. 밭에서 자란 토마토들은 shipped from Mexico in the winter months. 그 겨울 달에 멕시코로부터 운송되어져 온 이 토마토는요 will have a smaller carbon footprint. 이게 더 작은 카본 풋프린트를 갖고 있어요. 카본 발자국이라고 하죠.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카본 풋프린트를 더 적게 갖고 있어요. Then local 지역에서 만들어진 winter tomato grown in a greenhouse. 지역에서 겨울에 그린하우스에서 온실에서 만든 그런 토마토보다요. 그쵸. 겨울에 추우니까 그 온실에다가 놓고서는 만드는 것보다 저 멀리 있는 멕시코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건 것 같은데요, 그죠? 영국에서는 lamb meat, 양고기, that travels 11,000 miles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11,000마일을 여행해 온 양고기는 generate only 1/4 of carbon emission,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카본 에미션, 탄소 배출을 안 해요. 파운드당이요. compared to British lamb. 영국 양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farmers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이제 farmer들은요, raise the animal on feed, which must be produced using fossil fuel. 그들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먹여갖고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rather than on clover pasture land, 클로버 패스처가 목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로버 목초지를 사용하기보다는요, fossil fuel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먹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환경 오염을 시키는 애입니다. 저 뉴질랜드로부터 운송해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트랜스포트 해오는 거는 그다지 적이 아니다. 얘가 나쁜 놈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거에서 받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환경오염을 로컬만 강조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일으킬 수도 있다. 탄소 배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When food does travel. 자, 강조하고 있죠? 자, 음식이 움직이면, 여행을 하면 what matters most is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not the distance travel. 여행되어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But the travel mode. 그 움직이는 운송의 수단이 중요하다. Surface versus air. 표면으로 움직였냐, 공기중으로 움직였냐, 이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and most of all, the roadside.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roadside. 로드가 뭐예요? 짐의 크기. 짐을 얼마나 실었는가. 로드의 사이즈가 또 중요하다. 두 가지가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트래블 모드, 여기다 좀 치지 말고. 트래블 모드도 운송 수단도 중요하고요. 그 짐의 크기도 중요하고. 자, bulk loads of food 음식을 막 쌓아서 큰 다발로 보내는 것은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by ocean freight with a smaller carbon footprint.
벌크로 보내면요. 그 halfway around the world, 세계의 절반을 이렇게 돌아갖고 와요. 오션 프레이트로, 그죠? 바다로, 그죠? 그래서 smaller carbon footprint, 이거는, 탄소 발자국이 적어요. per pound, 파운드당이요. delivered. 배송되는 파운드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게당이란 얘기인 거네요. 그죠? Then, food traveling just a short distance, 짧은 거리만 이동하지만 but in much larger load, 훨씬 더 큰 로드로 하는 거. 그럼 이상한데요? 아까 이게 벌크 로드가 더 좋은 건데요? 벌크 로드로 한 번에 실어서 배로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역에서 좀 작은 거리를 가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나쁘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랑 대비되려면 이쪽이 스몰러 로드여야 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 예를 보고 확신을 한번 가져봅시다. 18-wheelers carry much larger loads than pickup trucks. 18-wheeler라는 것은요. 18-wheeler가 뭐 바퀴가 휠이 바퀴잖아요. 그래서 바퀴 18개 달린 거를 얘기해요. 바퀴 18개 달린 게 뭔지 모르지만 바퀴 18개 달린 그 운송수단은 훨씬 더 많은 로드를 짐을 운송합니다. 픽업 트럭보다요. So 그러므로 they can move food 100 times as far, 멀리 100배 멀리 far while burning only one third as much gas per pound of food delivered. 음식 할 때요. 가솔린, 이 가스는 가솔린 얘기하는 겁니다. 가솔린의 3분의 1, 고작 3분의 1만 태우고도 100배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크니까, 그죠? 그럼 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작은 게 맞네요. 그죠? 여기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6글의 제목은요, 이 트랜스포트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송 수단이 무엇인가 하고 그 짐을 최대한 많이 싣고 다니는 게 좋다. 그 짐의 크기하고 그런 게 답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어, shorten the route, cut the cost. 이거는 아니죠. 반대죠. 그죠? 길을 짧게 하면은 비용이 준다. YMS, local food, always better for the. 이거네요. 그죠? 그죠? 이거일 거고요. 그리고 딴 데를 살펴봅시다. 여기 요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Mass production ruins the. 이거 아니고요. New technology what matters in. 이거 아니고요. Reduce food waste for smaller carbon footprint. 이건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물 운송에 대한 얘기지. 자, 2번이 정답이고요. 41번, 2번 정답, 42번, 5번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뭐 정신없이 쏙 빠르게 했는데요. 장문이라고 늘어질까 봐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다가 좀 총평을 넣고 싶어가지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금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봐주는 거예요. 왜냐 나 떨어져 나갈까 봐. 원래 더 빠르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사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잡 얘기는 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음, 1학년 거를 쫙 다 풀어봤는데요. 비교적 한숨을 풀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이틀인가 3일인가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쉽게 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습니다. 이 정도는 뭐, 1학년 거는 늘 쉽긴 하지만 이번 거는 좀 쉬운 것 같고요. 조금 어휘가 어려운 게 있긴 했습니다. 어려운 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늘상 그러하듯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그게 없어도 돼요. 그거를 몰라도 답을 맞추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정도 단어들은 고3도 넘어서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두 개 중에 voraciously는 별표를 달고 주었고요. castration은 단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 그렇게 그 두 개 정도? 그 외에는 총평으로 하자면 그다지 어려운 단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점수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9월로 다가고 11월로 가고 이렇게 모의고사가 뒤로 가는데 점점 그러면 그게 맞춰서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가는데 그걸 못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6월 거보다 9월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거는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학생들이 6월에서 9월까지 공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난이도를 높인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체감적으로 9월 달 수준으로 봤을 때 그다지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쉬워지는 느낌이네요. 그죠?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원래 1학 고1 거에는 킬러 문항 느낌이 나는 그런 건 원래가 없었는데, 수년간 없긴 했는데, 그래도 낌새를 가진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쉬운, 답찾기 쉬운 문제들만 있었고요. 조금만 기술을 탑재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요거를 100점을 못 맞은 학생들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점을 맞은 학생이 아니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쉽게 말하자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다 아직 실력이 완성 안 됐다는 얘기. 100점도 아직 몰라요. 그건. 100점을 맞은 학생들. 100점을 맞지 않은 학생은 내가 하나 틀렸으니까 난 됐어. 난 되게 잘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난이도가 낮은 데에서 고1 문제에서 떨어진다는 건요. 고3 가면은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기 전에 지금부터 찬찬히 미리 공부해 놓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 되면 내신에만 몰빵하고 학원만 여기저기 돌면서 어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위성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똑같은 공부 반복해서 이제 암기하는 식으로 이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수학도 뭐 마찬가지죠. 어 그죠? 계속 그냥 반복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근데 저는 그래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복도 괜찮고, 진짜 반복만 하진 않잖아요. 새로운 문제도 풀고, 그죠? 근데 영어는 진짜 때려 외우기만 하고 새로운 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유도되는 현재의 이런 내신 스타일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학교들은 제가 맡은 학교들 중에서도 외고라든가 이런 데는, 예고한 지문만 내지 않고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고한 지문만 준비한다고 공부가 되진 않죠. 그죠? 예고한 지문도 그리고 예고한 지문에서 되게 더럽고 디테일한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서 낼 수 있는 문제,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지문을 외워둔다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지 않게 돼요, 학생들이. 그런 내신이 좋은 내신이에요. 그거 수능 정시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출제를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의 방향으로 공부를 하죠, 학생들이. 지금 수능에서 제시하는 게 이건데, 내신에서는 이상한 걸 내고 있다면 정말 게으른 선생님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심지어 수능보다도 전의 스타일로 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말 한심하죠, 사실은. 그런 스타일의 내신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요, 내신 점수와 그 수능 점수가 천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능을 볼 엄두도 못 내고 정시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울고 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문제를 수능처럼 최대한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수능 스타일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부를 한쪽 방향으로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학생들을. 뭐 겉으로는 뭐 학생들, 우리 학생들 안쓰러워요. 저는 학생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웃기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상하게 내고. 가르치는 건 맨날 문법만 가르치다가 정작 문제 낼 때는 수능 변형 스타일 문제로 내는데 문장을 이게 지문을 변형해서 챗 GPT 이용해서 변형해서 내면은 갑자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애들을 수능식으로 가르치다가 수능 문제로 내란 얘기예요, 저는. 한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지문을 매일매일 보는 거죠. 새로운 지문을 매일매일 보게끔 하고, 음? 그 지문 중에서도 나오지만 아닌 지문에서 시험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애들이 점점 영어를 새로운 지문을 읽는 훈련을 쌓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사실. 그죠? 빠르게 그 말의 속뜻을 알아듣는 거. 너무 디테일하고 좀스러운 데서 막 이상한 데 막 전치사 이런 거 비워서 내지 말고, 이상한 거 내지 말고. 이렇게 내야 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맞는 걸 떠나서 일단은 수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수능 따로 내신 따로로 가져가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내신한답시고 지금 내신 공부에만 올인하고 있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수능 공부를 같이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수능 공부가 아무리 내신을 이상하게 내더라도 수능 공부가 밑받침이 되면 그 내신 공부도 수월해져요, 사실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그거를 막 5주씩, 6주씩 붙들고 있으면, 시험 공부를 붙들고 있으면, 또 그럼 금방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진짜 3주 넘어가면 안 돼요. 3주 넘어가면 안 돼요.
2주에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베스트고 3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진짜 자기 실력을 쌓지 못하고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래 잘하는 애가 원래 높은 점수 받게 돼요. 계속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한번 뒤집어 보고 싶으면 수능 공부를 더 철저히 하는 쪽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학원에 갔을 때만 공부하지 말고. 알겠죠? 집에서도 좀 공부하고. 네,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총평한답시고 했는데 총평만 한 게 아니라 괜한 잡소리가 많이 들어갔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썰을 푼 거고요. 여기는 뭐 내 채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원래 저는 눈치 보는 성격이 아닌데 여기서는 더더욱 눈치 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